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내 삶에 의미 있는 관계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책, 신계율님의 관계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 안에 자이든 타이든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된 공동체 안은 커다란 집합체 안에서 또 그 안에 조금씩 나뉘는 집합체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 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하면 맞고 또 다른 때는 저렇게 하면 맞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이 관계의 안목은 제1장 공감, 2장 용기, 3장 소통, 4장 운명 이렇게 나누어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제2장 나는 나를 제대로 드러냈는가 용기 편의 두 번째 챕터 거절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거절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이삿짐 싸는 것 좀 도와줄래? 토요일 저녁 친구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최대한 미안한 말투로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 미안한데 어떡하지? 내가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연락했으면 시간을 조율했을 텐데 아쉽다. 사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는 없었지만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3일 전에만 연락했어도 나는 기꺼이 친구를 도우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회의를 반납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린다. 참여하기 싫은 모임에서의 호출이나 동업하자는 제안,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까지 관계를 맺다 보면 내 계획과 상관없는 무수한 제안과 요구를 받게 된다. 적당한 거절 없이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자기 충전과 휴식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다. 때로는 마지못해 들어준 부탁이 소소한 충전의 시간이 아닌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였는데 당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더미를 떠안게 되어 가족이 해체되고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정에 끌려 상대방을 믿고 베풀었던 선의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어 삶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거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어도 거절은 어려운 일이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 거절의 미학이란 책을 쓴 심리학자 수전 뉴먼은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유형.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주장에 수긍해 분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유형. 세 번째는 거절로 인해 상대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고 싶은 유형이다. 이 3가지 유형을 종합해 보면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절하면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이런 두려움을 잘 알기에 뉴먼은 책에서 힘주어 말한다. 마음껏 거절하며 살아도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니
당신도 불안해하지 말고 거절하는 삶을 살라고. 맞는 말이다. 내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라면 애써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분쟁을 피하지 않아도, 잠시 소외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관계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은 유머의 말처럼 쉬운 자기 표현 방식은 아니다. 내가 만약 직장에서 뉴먼처럼 눈치 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면 이는 계급이 뚜렷한 수직적 문화가 아닌 수평적 문화의 조직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운 좋게 거절해도 뒤탈없는 넓은 마음의 사람과 일하고 있을 때뿐이다. 거절하지 못해도 괜찮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절은 내 이미지를 사회성 없고 친화력이 없으며 자기 밥그릇만 챙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지도 교수의 부탁을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거나 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할 대학원생이 있을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의 부탁을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원도 드물 것이다. 싫습니다. 라는 한마디 거절에 가족의 밥그릇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정적인 평판을 만들 수 있는 거절은 절대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교수가 쓴 거절 잘하는 법은 있어도 학생이 쓴 거절 잘하는 방법은 없고, 기업 대표가 쓴 거절의 법칙은 있어도 사원이 쓴 거절의 법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 여부는 상대가 부탁한 내용이 아닌 부탁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진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듯 힘이 있어야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자유로운 거절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사소한 거절이 상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일반적인 상사라면 괜찮은 기회가 생겼을 때 평소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던 사람보다는 힘들지만 부탁을 들어주고 꾸준히 일을 처리해줬던 사람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힘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절하며 살아야 할까? 아쉽지만 극적이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새로운 방법은 없다. 이 책에서마저 거절의 후폭풍을 감당하며 무리한 행동을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품위를 잃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간절히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불쾌함과 비굴함을 무릅쓰고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심리적 결함이 있는 유약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마음이 병든 것도 아니다.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신을 다독여줘야 한다. 그래야 더는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처럼 냉정하고 모진 관계도 없을 것이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구분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주의다. 하지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관계를 맺을 때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기적인 모습은 혐오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 거절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절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거절에는 이기적인 거절처럼 하지 말아야 할 거절이 있는 반면에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도 있다. 예를 들면 큰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어 주인을 찾아줬는데 돈봉투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례금을 거절했다면 거절은 상대의 처지를 배려해준 미담이 된다. 이런 식의 거절을 사양이라고 한다. 사양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절이다. 사양의 유래는 동양 고전 맹자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했다. 선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를 사단으로 설명했다. 사단은 상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측은지심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비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수오지심,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양지심을 말한다. 사양은 사단 중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에서 나온 말이다. 배려는 상대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작은 손해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조급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손해를 통해 선한 본성을 만족하는 본질적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사양은 지나친 욕심을 조절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에 집착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다. 덤으로 주위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건강해진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거절이 아닌 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관계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부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절을 잘하는 것만큼 부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절은 내가 원하지 않은 부탁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만약 내가 들어주고 싶은 부탁을 받았다면 거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치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이건 별로네요. 다른 걸 주세요. 같은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내 기분에 따라 원칙 없이 남발하는 부탁이나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 부리듯 함부로 하는 부탁 역시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다. 편의점 가는 길에 내 스타킹도 부탁해 라든지 휴일에 충분한 상의 없이 짐 싸는 걸 도와주러 먼 길을 와달라는 부탁은 하지 말아야 할 부탁의 전형이다. 부탁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해지기 쉽다. 내가 모진 사람이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을 뿐이다. 사회 심리학자 존 달리와 벤 데슨의 실험은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말해준다. 실험을 위해 동원된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특정 건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강의 후에는 지도 교수의 평가가 있을 예정이었다. 이동하기 전 신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한쪽에는 강의 시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메시지가, 다른 한쪽에는 강의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목에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져 있는 연기자를 배치해 두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듣는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연기자를 도왔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전달받은 신학생의 90% 이상은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쳐 갔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는 신학생들이 도와야 할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이 결과를 보고 한쪽은 선하고 다른 쪽은 선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만 한쪽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다른 쪽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듯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상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기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면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는 사슴처럼 생존을 위해 온종일 뛰어다니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경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 눈을 감을 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수를 세며 숨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절과 부탁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받은 오늘입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